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라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 대통령실 등에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통령의 주장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 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환단 고기를 문헌 사료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미 사이비 역사로 판명된 환단 고기를 고대 역사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지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같은 수준에 올려놓고 단지 관점의 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즉흥적 실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입니다. 더 나아가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워 역사학계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허성관 전 장관을 경기연구원장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며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칭송했던 이덕일은 환단 고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정통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직전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라는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정통 역사학을 부정하고 사이비 역사를 주장하여 역사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유사 역사학의 역사 왜곡 카르텔입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 못지않은 이재명식 역사 공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성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암살자의 주장을 근거로 이미 국가가 인정한 과거사까지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른 역사 지키기 TF를 출범시켜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내겠습니다. 권력이 학문을 겁박하고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반지성적 역사 왜곡을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습니다.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며 국민 편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은 없고 변명과 궤변뿐입니다. 집값 폭등도 심각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8.1%를 기록했습니다.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록 8%를 집권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고 있어서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 이사철 대란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한가합니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이 심각한 문제를 남 얘기하듯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상견례 수준의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위기는 편법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서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위기를 이겨내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란몰이, 민노총 하명 정책, 선거용 현금 살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나라의 미래까지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위기를 극복할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양당이 함께 힘을 모아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도입해야 해서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전체적인 특검 구성의 틀과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일치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조율을 거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기현 전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통일교 민주당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수세에 몰린 민중기 특검이 국면 전환용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 주기식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입니다. 통일교 게이트의 화살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하자 정권의 충견인 민중기 특검이 또다시 야당 핵심 인사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이벤트 수사를 연출한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통일교 특검에 이어서 개혁신당과 함께 야당 공조로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사건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여당이 이제 와서 왜 자꾸 머뭇하는 것입니까? 감출 것이 없다면 또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거부를 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정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이 매입 기준 1,538원까지 치솟았고 지금도 1,480원대의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일상화된 고환율 위험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통화당국은 환율이 1,470원 내외에 유지될 경우에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부담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국제 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 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 행태도 이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경부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유소는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54원 저렴합니다. 11월 이곳의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했고 매출도 14.8% 급증했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치자 국민들이 10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소비 행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 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습니다. 더욱이 보름 뒤면 내년 1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서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고환율로 급증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감면 폭을 즉각 확대하십시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이를 외면한다면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곧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물 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숫자 노름이나 보여주기식 업무 보고에 매달리지 말고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와 유동성 흡수 조치를 통해서 민생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그리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즉 포장지를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보완책을 마련했으니까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지금 본인들이 마치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에게 양보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도 참으로 반헌법적입니다. 위헌 소지를 대폭 줄였으니까 이 법이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1년 동안 특검이다 뭐다 해서 어마어마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수사해 봤더니 별게 없더라. 너무 허망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라도 본인들 편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냉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나쁜 마음이 그 냉정한 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법을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적만 골라 죽이는 법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규현 판사 내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민주당이 이 나쁜 악법들, 내란 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인 이유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서 내란을 모의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내란몰이도 그 전제가 다 깨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당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더 이상 중첩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더구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우리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성향의 민변이라든지 대부분의 모든 법률가들이 다 위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심부터 적용을 하면 위헌이 아닙니까? 법관 추천권을 일부 완화하면 위헌이 아닙니까? 결국은 위헌입니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어떤 혼란 속으로 또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국민적인 법안 몰아붙이는 거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합니다. 그럼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이재명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최산성도 계산 안 해보고 돈을 투자하려고 했느냐라며 매우 강하게 석유공사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최산성을 그렇게 잘 계산해보고 수천억 원을 범죄 조직에 그대로 넘겨주는 결정을 했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과학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국민의 안면인식 인증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관리할 생각입니까? 국내 통신사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 정보에 대한 안전 대책 없이 이를 시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입니다. 안면 인식 정보 어디에 저장되는 것입니까? 누가 관리하고 접근하는 것입니까? 언제 삭제할 수 있고 만약 유출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얼굴 정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국민 얼굴 정보를 강제 도입하려는 이재명 정권 강력하게 규탄합시다. 다음으로 전담재판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란 몰이가 그야말로 몰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기 위해서 판사를 골라서 되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즉각 전담재판부 논의를 멈추기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단지 위헌 법률 심판이 나올 때까지 내란몰이, 내란파리를 하려는 수작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든 법리에 따른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한민국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3명은 육체적, 정신적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살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같은 비주택에 힘들게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5.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 뛰던 꿈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피로에 치여 산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을 향해 극우, 혐오 낙인만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청년들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이 아닙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청년입니다. 청년에 투자합시다. 끝으로 국민의힘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의 당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정당 역사상 첫 돌파입니다. 당원이 존중받는 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당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정치가 국민의 중요성인들 알리 만무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가족이 되고 싶은 국민이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잡돌이 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대변이자 왜 웃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원래 중요한 비상 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국내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통일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 내지 정치권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제공하고 현금과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까지 제공했다. 뭐 또 온갖 지금 로비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또는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사전에 알려주듯이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현장에는 안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취재진들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증거인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죄부터 수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시 전재수 의원을 증거인멸죄로 수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에서 접근한 내용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주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부산과 일본의 하카다를 연결하는 그런 일본의 그 하카다 옆의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성사시키기 위한 통일교 측의 어떤 집요한 로비는 가히 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대 교주 문선명 총재의 오랜 수건이자 문선명 총재의 통일교의 이 본래의 그 존재 이유라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명품 시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왜 못 찾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25년 전은 나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주장하는 25년 전이 어떤 사건인지 짐작은 됩니다만은 정확히 25년 전,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대 초반에 박지원 의원은 현대건설로부터 대북 송금과 150억 원을 받은 혐의의 뇌물죄로 구속되어 실형 3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듯이 안대를 눈에 차고 휠체어로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동안 저렇게 쌩쌩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25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전재수 장관이라고 하면 전재수 장관도 지금 곧 구속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국가수사본부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천정공 보수 또는 비무장지대 개발 로비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해야 하고 아울러 민주당의 기획 입당한 통일교 신도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자가 국내에 만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숫자는 확인을 했으면 민주당에 입당한 숫자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중당직이라면 정당법에 의해 그분들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전부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재수 장관은 스스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숨지만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시계도 차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상 범죄자의 진술은 가장 최초의 진술이 훨씬 진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전재수 장관과 통일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주제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 열심히 일해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가? 매년 임금은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는데 왜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가? 아마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추측 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달러화, 즉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이때 환율은 연말 기준 1,181원이었고 이것을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7달러 27센트였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고 연말 기준 달러 환율은 1,145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62센트로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10센트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고 달러 환율은 1,307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7달러 36센트였습니다. 2024년에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고 최저임금은 달러로 환산하면 7달러 23센트로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2025년 금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만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달러 환율을 오늘 현재 1,472원으로 환산한 결과 6달러 82센트로 한참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달러화의 구매력이나 국제 가치를 따지면 그동안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달러화는 엄청나게 미국에서 통화 증발을 해서 거의 30% 정도의 구매력 저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비록 10,000원을 넘어갔지만 달러로 환산해도 7달러 27센트에서 6달러 82센트로 뒷걸음질 한 데다가 달러화의 가치 이 자체도 구매력 기준 30% 저하됐다면 어디에 가서 이 소득 실질 소득 감소를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재명 정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네, 송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원래 잡돌이란 말은 어미 꾸짖는 일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권력자의 갑질과 윗사람의 괴롭힘까지 그 뜻에 포함됩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이 말한 대로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이 장관 및 고위 공무원들과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세상만사 모든 부처 업무를 다 알고 있는 신이 되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에게 즉석 퀴즈를 내고 못 맞히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예능 프로로 변질되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기관장을 폄훼하거나 야권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깔아뭉개는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각 부처 업무의 핵심을 다루면 좋으련만 본인의 호기심이나 기호에 따라 사소한 것을 크게 키우고 중요한 사안을 별것 아니게 만드는 침소봉대, 봉대 침소가 넘칩니다. 탈모제 건보 지원은 전자이고 서울시 도시개발은 후자의 예입니다. 사이비 역사관을 거론하다가 학계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도 즉석 답변 중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보고 다음 날에 뉴스와 SNS에는 관련 논란과 팩트체크, 찬반 논쟁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공직기강이나 정직함을 강조할 때는 실소가 나옵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의 인사청탁,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사태도 쉬쉬 대충 넘어갔던 대통령의 그 말에 누가 가르침을 얻겠습니까? 특히 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해명을 비난한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소신 있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한 것을 공개 잡돌이한 것인데 소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할 말하고 때로는 항명도 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의 공무원 지침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원칙이 왜 이재명 민주당 앞에서는 사라지는 겁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 어떤 가르침도 충고도 부질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진솔하게 저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지켜라, 반대에 귀를 열어라, 다양성을 존중해라, 야당을 인정해라, 협치하고 대화해라, 일방 독주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우리부터, 아니 제 자신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공격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하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국민의 신뢰를 훨씬 더 받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행일치이고 당내 화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연일 대통령 공개 업무 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 논란도 있었지만 국정 운영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다음 국회 대정부 질의에 직접 출석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로부터 정부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를 직접 받아보시는 것도 국정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김현지 비서관께서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을 강조해 오신 만큼 이번 제안에도 흔쾌히 응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민주주의 및 사회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하기 위한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문위원회란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일종의 참모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정책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역할이 중대합니다. 그럼에도 사회 대개혁위원회의 경우 참모기관이라는 전제가 무색할 정도로 조직 출범 과정부터 구성 자체까지 심각한 편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관위원 43명은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환경운동연합 등의 관계자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조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 활동을 숨길 생각도 없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북송금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찬진 변호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더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400억 원의 피해액을 대장동 범죄 일당에게 고스란히 안겨준 박철우 반부패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시키고 본인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민노총에 51억 전세 보증금까지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문위원회까지 신설해가며 국민 혈세로 지지 세력 활동까지 지원해 주려는 속셈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46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맡은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 역시 과거 한미 FTA 저지운동,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커녕 친북, 반미 성향을 강하게 띤 인물에게 대한민국 개혁의 스피커 역할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9년 6개월과 3년형을 받은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직이 정치 편향적 인사, 종북 인사로 얼룩져 운영된다면 중립적인 정책 논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종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SNS 글을 내려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라고 명령하듯이 독재 지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중심 주택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아니냐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주택정책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뉘고 공공임대 역시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임대, 10년임대 등 처음부터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공공임대를 팔아치운다는 이 대통령의 표현도 틀렸습니다. 5년, 10년 임대주택은 애초부터 수요자들이 분양 전환을 전제로 선택한 주택입니다. 이를 두고 가짜 임대라고 말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발언입니다. 결국 대통령 주장은 이제 아파트는 분양하지 말고 임대주택만 공급하자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평생 임대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LH가 과연 30평대 민영 수준의 임대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시장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국민들을 평생 임대에 머물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집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임대로 살자, 즉 바로 사회주의식 모델로 가자는 주장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규제를 풀어 민간이 신바람나게 공급하도록 하고 실수요자가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